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대표의 방북 추진 관련 뒷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3차 남북 정상회담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바로 이 장면으로 대표됩니다. 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방북 수행단 발표 닷새 전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경기도는 그 접경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방금 저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단에 올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접경 지역 단체장이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 측의 방북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는데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합니다. 이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썼는데요. 지지자들은 왜 이 지사는 빠졌냐 하면서 서운해했는데 이 대표가 울고 있는 표정을 고정 댓글로 달기도 했습니다. 혹시 당시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명단에 빠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까? 네, 앞서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됐다는 설명 외에 누가 왜 빠졌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이 대표가 중국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청와대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게 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당시 차기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들이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독 방북을 추진을 하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목은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정부의 방북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서 대북 사업과 방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그 당시 명단을 발표한 사람 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6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방북자 명단에 배제됐던 그 상황이 떠올랐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명과 친문 갈등의 씨앗이 이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의 느낌표는 대권행 열차 탑승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자금의 성격을 수사하는 검찰과 언론 보도들에 망한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 대표 본인이 이 방북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이유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소명을 내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